네, 직설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모든 전 지역에서 투표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출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힐러리냐 혹은 트럼프냐, 자, 그 와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들, 패소와의 급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두 분을 모셔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자, 최호한 평론가 모셨고 저희가 이영선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트럼프가 우세할 것이라고 두 분 예상하셨나요? 저는 예상을 못했지만 누군가 한 명이 예상을 했었는데 적 중에서 그분이 아마 오늘 밥을 엄청 얻어 드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분이 지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아니고요. 제가 전화 통화한 사람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누가 이길 것 같냐 했더니 트럼프가 이긴다 그래요. 깜짝 놀랐거든요. 알겠습니다. 내기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현재 개표 상황, 출구조사 상황이 어떤지 이준희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릴 겁니다. 파이팅. 네, 일단 미국 개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주요 접전지 중에 하나로 꼽혔던 플로리다에서도 결국에는 트럼프의 승리가 주장이 되면서 판세가 크게 뒤집힌 건데요. 일단 출구조사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빨간 지역이고요. 여기 오하이오 지역과 플로리다 지역은 이미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 됐습니다. 버지니아 지역만이 현재 클린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각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클린턴 후보가 131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되는데 반해서 트럼프 후보는 197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로만 봐도 66명인데요. 캘리포니아를 클린턴 후보가 가져가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오하이오입니다. 개표 초반에는 클린턴이 우세했던 지역인데요. 이를 트럼프가 뒤집어 가면서 결국에는 플로리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접전지로 여겨지는 지역인데요.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선거인단 29명을 모두 다 가져가게 되면서 두 후보 간의 선거인단의 격차를 더욱더 벌려나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지역도 좀 보도록 하죠. 네, 오하이오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 18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클린턴 후보가 더욱더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트럼프 후보가 역전을 보여주면서 결국 오하이오에서도 트럼프의 우승이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시간 지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전 지연 중에 한 곳인데요. 선거인단 16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39.11%의 개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트럼프가 49.8%의 지지율로 더욱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지역 더 보도록 하죠.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클린턴 후보가 우세해서 결국에는 승리가 주장이 됐는데요. 선거인단 13명을 버지니아 지역을 통해서 클린턴 후보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 결과, 중간 결과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원래 민주당의 우세 지역과 공화당의 우세 지역에서 이변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경합 지역, 힐러리를 찍을 것이냐, 그러니까 클린턴을 찍을 것이냐, 혹은 트럼프를 찍을 것이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 지역들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준비한 그림으로 경합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경합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혹은 오하이오 이런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은 이미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플로리다까지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이런 곳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합지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65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이 49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직 박빙이거나 출구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들, 특히 미시건주 16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만 놓치더라도 지금 힐러리 클린턴은 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는 지금 미시건주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가 좀 더 우세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게 참 네. 이변이에요. 제가 미시건에서 마지막 네.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그래요? 네. 항상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선거인단 면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거는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미국의 대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랑 좀 잠깐만 비교를 해보자. 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나서서 직접 선거를 하잖아요. 개표 상황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네, 반면에 미국은 이제 간접 선거라고 말을 하죠. 네. 사람들이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자기가 지지하는 선거인단한테 이제 표를 날리면은 그 선거인단들은 미리 자기가 민주당이나 뭐 리퍼블릭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선명을 한 바에 따라서 네. 그 후보들이 이제 그 표를 가져가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이제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 표를 가져가든 몇 표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렇죠. 예, 이긴 사람들의 당이 이제 몰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출구 조사랑 이제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 이제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인데 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오히려 그 유권자보다 표가 오히려 더 많은 표가 이제 상대방 당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이미 고어하고 부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없었나요,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 단일 민족인 반면에 미국은 연방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50개의 주가 있고요. 네. 그렇게 많은 주가 있고 각 주마다 각대 나라의 이제 재정법이나 네. 이제 규칙이 다른 이런 나라에서는 간접 선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약간 좀 메인주나 그 약간 소수의 3명 갖고 있는 그런 주 예, 어디였죠? 네. 그런 주에서는 이런 그러니까는 대표성이 훨씬 더 이런 이제 간접 선거가 대표성 훨씬 더 잘 반영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선거 제도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고 네. 거기서 나오는 패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주와 지금 네브래스카 그렇죠. 이쪽은 표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율별로 얼만큼 이 득표를 했느냐에 따라 비율별로 표를 가져가게 되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오늘 좀 트럼프 쪽으로 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저희는 힐러리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혀 좀 예상 밖으로 예. 어쩌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또 시각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변호사님하고 미시건에서 또 네네. 로스쿨을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친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시건주는 민주당 쪽에 이 맞습니다. 표를 많이 갖고 갔던 친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친구라기보다는 거기 지금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고 지금도 네. 되게 안 좋습니다. 디트로이트 그 대우 사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말을 하는 게 바로 트럼프가 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트럼프의 지지층이 보통 남자들이고요. 네. 기득권층이라고 말해서 남자들 그리고 백인 그리고 학력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분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역차별을 받는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에 있는 남자들, 백인들일수록 트럼프를 무작정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떨어지는 미시건주에서 바로 이게 뒤집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연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궁금증이 생기죠. 저는 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그냥 유명인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전에 워낙 네. 유명했으니까. 네.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WWE 미국 프로 레슬링에 출전했었던 거 아십니까? 그 과거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 맥컬리 컬킨이 출연했던 그 나홀로 집에 거기 이탄. 영화에도 이편에, 이탄에 네. 거기도 출연하는 등 상당히 언론이나 매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막말하고 성추행 의혹 있고 해서 무식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악한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악한 사람이 지금 소수였다가 공화당 후보가 된 것도 놀라운데 대통령이 될 바로 직전에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2번의 이혼, 3번의 결혼, 5명의 자녀부터 네. 시작해서 금수저,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 부를 쌓아 올리는 사람 이거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네. 부동산업자예요. 네. 그 사람이 저서인데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저서를 보면은
악착같이 상대방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지금 선거 기간을 통해 가지고 뭐 멕시코 비하하고 장벽 쌓는다고 하고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에 임해서 이 사람이 뭐랄까 그 시끄럽게 효과를 내고 자신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한 다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된 거는 방금 이영선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하층 노동자들의 변화의 열망과 영악한 트럼프의 이런 정치적 기술과 이것이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아울러 하나 더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힐러리의 실책.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트럼프가 잘나서 이겼다기보다는요. 이 기득권층 그리고 즉 전통적인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혐오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층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뒤집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렇죠. 물론 그 민주당이 지금 몇 년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화당도 기득권층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공화당도 기득권층 가운데 하나인데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트럼프를 찍는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가 않아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지가 않다고요. 근데 오바마 후임으로 들어오는 힐러리에 대한 네. 그 뭐랄까 염증 내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염증 내지 힐러리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굉장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트럼프가 가져갔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가 좋은 기업인, 좋은 기업인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성공적인 기업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과연 성공하는 기업인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가끔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네. 하죠. 이명박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명박은 참 하고 싶었지만 못했었는데.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비교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이명박도 정말 성공한 기업인이고 네. 대표였죠. 네.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평가가 많지만 네. 결국은 실패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여러 가지 업적도 있고요. 나쁜 업적도 많지만 네.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꼭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는 공식은 없겠지만 네. 저희가 본 바와 같이 이거는 가능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저희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최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네. 부분이 뭐냐면은 성공한 기업인이 과연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성이에요. 그렇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과 달리 보편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네.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공공성을 지켜가겠다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무너졌다고 해서 시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인은 뭘 위해서 일합니까? 돈 이윤이죠. 벌려고 네. 이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윤을 남기는 것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이게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능력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은 이윤을 남겨서 그걸 공공으로 돌리는 네. 이런 그 신묘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성공한 기업인들이 성공한 정치인이 되기 힘든 부분은 뭐냐면 처음부터 공공성의 몸에 배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 장벽을 쌓는다든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곧 미국의 이익과 척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은 뭐냐면은 미국의 극도의 이기주의. 그래서 보호무역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보편적인 그리고 전 세계의 보편적 공공성과 같이 갈 수가 있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을 위한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이것이 그레이트 아메리칸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위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인지, 사실 제가 바라보기에는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케어도 폐지한다고 하고,
심지어 오바마 케어 폐지하게 되면 의료 비용이 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또 트럼프에게 표를 주고 이런 현상이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예. 네.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말이 안 되죠. 네. 그 어떻게 한 국가가 그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네. 어떻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얼마 전에 브렉시트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그 국가의 이기적인 대표적인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네. 벌써 이제 브렉시트 그렇게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EU에서 영국이 우리만 좀 손해를 본다.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싫다라고 나온 사건이고 네. 똑같이 트럼프가 말하는 것도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챙기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 렌트를 내야 된다. 쉽게 네. 말하면은 네. 이렇게 국방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국민을 먼저 챙긴다고 쉽게 말하는 거고 네.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이런 그 백인들, 네. 남성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낮은 분들이 이제 선거를 이제 표를 줬다고 자, 봅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땐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당을 지지하는 경향도 있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 당을 지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를 지지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이렇게 네.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당보다도요?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 리퍼블릭 공화당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요. 네.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못했다고 저희 그쪽이 평가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자기네들 기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까발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본인의 했고요. 세금도 안 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예, 네.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그 공화당을 끼고 있으면서도 공화당에 대해서 욕하는 건 서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그냥 정말 폭풍적인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조금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봐야 네,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나왔으면 버니 샌더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샌더스 돌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힐러리가 거기서 고전을 했었죠. 근데 샌더스 돌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잡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후보가 됐어요. 샌더스의 그 핵심은 그거예요. 더 이상 미국의 하층민들을 네. 우습게 알지 마라. 네. 이 사람들이 주권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샌더스가 돌풍이 일었는데 잠재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교묘하게 보고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방금 이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하층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들이 현재 억압받고 경제 상황 안 좋은 상황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을 시원하게 긁어준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 뭐 거기에서 뭐 여성 비하라든지 성추행 문제라든지 네. 막말이라든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막 자기들끼리 잡담한 게 막 까발려지고 그랬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얘기해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시원한 거죠. 속이 시원하고 근데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네. 왜?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않다가 바로 투표할 때는 바뀌죠. 이게 뭐냐면 브래들리 효과라고. 네. 즉 다시 1982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였습니까? 톰 브래들리가 민주당 후보로서 압도적 좀 우세한 여론을 지지하고 있는 흑인이었어요. 네. 그때 백인들이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던 거죠. 여론조사가 뒤바뀐 겁니다. 네. 결과로. 바로 이 상황, 역으로 얘기하면 질이 떨어지고 막말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다 하더라도 당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하층 계급한테는 속 시원하게 가져갈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 즉각적인 리더십, 언론 플레이가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것 때문에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그 트럼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좀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뭐 FTA라든지 그리고 또 대미가 방위 동맹, 네. 방위 동맹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그대로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이 시스템이 그렇게 트럼프가 단순하게 말한 대로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한 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상원 의원 이제 오늘 뽑고 있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있고 네. 그분들 법안을 프로포설을 하고 통과가 되고 아니면 비토를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엄연히 잘 시스테믹하게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잘하는 그런 거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정치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그렇게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큰 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맨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한다면은 네. 큰 틀에서는 공화당의 틀 안에서 네.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던 장벽을 쌓는데 사실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그런데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멕시코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징적인 행위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나 멕시코나 이런 데의 주가는 출렁거릴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 빠지고 나스닥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집권했을 때 그대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인간 트럼프와 네. 기업인 트럼프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는 같은 사람이지만 이미 위치가 바뀌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방금 이변 얘기대로 시스템화된 미국 안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한국에서 트럼프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봤거든요. 네. 힐러리가 되는 보고 싶은 것만 받고 미국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네. 아니면 한미 간의 그 동맹 문제라든지 이 전향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건 우리가 지금 함부로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한 거는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내뱉었던 것처럼 하지는 못한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물론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그 선거가 있긴 했었지만 12월에 다시 한번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단이 또 하는.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선거인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결과와 12월에 나오는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네, 그렇죠. 있긴 있었는데 엄연히 네. 그거는 신의 성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네. 의미에서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불법으로 퍼니시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추궁할 수 있는 게 신의 성실에 불성실의 그런 책임을 추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간혹가다 있기는 있었지만은 대부분 자기가 지지했던 민주당, 공화당 그대로 가는 게 합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돌아와서 예.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 최평님께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예. 거의 확실시는 아니지만 당선됐을 경우 가장 꺼려할 만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꺼려할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8년 집권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다뤘거든요. 네. 중국을 다루는데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양면 정책을 썼죠. 하나는 강력하게 푸시하면서 한 명 끌어들이는 이것을 이제 잘 구사해 왔는데 네. 사실 선거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는 중국 같은 나라는 상대할 필요도 없고 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차원에서도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로는 인접해 있는 멕시코라든지 네. 더 구체적이라든지 더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기에 언론과의 밀월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초기에 자기의 위력을 보이되 네. 중국, 멕시코 뭐 다른 나라들한테 보이되 그 이후로는 시스템대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시스템의 나라에서 네.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가 워터게이트가 사건 같은 그렇죠, 게 벌어지거든요. 저는 네. 되게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13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소수 이민 한국인이었고 유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히스패닉일 겁니다. 네. 예. 한국인이나 히스패닉을 욕할 때 한국도 이번에 정말 한국인들도 열이 많이 받았겠지만 네. 히스패닉들은요. 거기서 정말 요만큼의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정말 거대한 집단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공항에 가보면요. 아직도 이런 비닐봉지, 쓰레기봉투 같은 데다가 옷을 다 넣고 자식들과 함께 거지같이 거기를 관세, 그게 뭐라 그러죠? 게이트를 통과를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동안 계속해서 봐왔던 게 오바마 그 정권이고요. 네. 봤던 이유는 하층민의 그런 일자리를 대부분 히스패닉들이 네. 그렇게 뭐 석권하게끔 이렇게 네. 암묵적으로 봐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싸그리 없앤다고 생각을 아마 하기 때문에 히스패닉 이번에 투표율이 약간 높아졌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됨으로써 가장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히스패닉일 거고 이 서부 쪽에 있는 히스패닉들은요 아마 지금 이제 이번에 개표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네. 되게 많이 패닉 상태에 빠질 거라고 보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겠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개표 현황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197명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한 것이 187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만큼 올라간 게 캘리포니아가 남아있죠?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냐면 55명. 네, 55명이니까 지금 아마 그쪽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것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혹시 트럼프가 됐다, 나중에 힐러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찢겨진 나라가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네. 죄송한데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봤잖아요. 저희가 매직 넘버라고 알고 계시죠? 270명이요. 네. 저는 정말 접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270이 안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170이 안 넘는다고요? 예, 270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아, 생각을 둘 다 안 해봐요. 된다고요? 예, 예. 아.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을 때는 거기 그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한 명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이제 사전에는 나왔는데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단톡 카톡방에 한번 올려봤어요. 매직 넘버가 넘지 않는다면. 근데 아무도 그 매직 답을, 넘버가 넘지 예.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는 네. 정말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도 살짝이 좀 된다고 근데 그 봅니다. 매직 넘버가 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초접전이 되고 네. 뭐 뉴햄프셔 같이 이제 3명, 네. 4명 이제 그 하와이까지 결론이 딱 난 다음에 정말로 접전이 됐을 때 27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는 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뭐 호언장담할 수 없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캘리포니아가 열리면서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그 정치 외교를 네네.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TPP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기존 협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 이 부분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말 생각 없이 말을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네. 나는 김정은과 독대에서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 네. 하는데 김정은과 본인이 같은 성향이 있으니까 본인은 아마 사업가 기질로서 네. 같이 앉아 뭐 악수하고 술 한잔 하고 그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특히 대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믿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에도 두 분 모두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네. 선거 때의 트럼프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의 트럼프는 다르다. 네. 왜? 미국 시스템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네. 걱정되는 게 이민 정책입니다. 이번에 네. 힐러리가 만약에 됐을 때 이민 정책이나 뭐 이런 거를 100일 안에 잘 그걸 뭐라 그러죠? 정리를 하고 네. 트럼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 이민 정책이라는 게 트럼프가 말한 대로 정말로 자국민 우선주의 그다음에 그런 히스패닉이나 한국인 또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대놓고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이걸 정책화를 시킨다고 보고 전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네. 근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막 코스피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는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이 미국도 나라고 우리나라도 나라고 일단 우리나라 복잡한 이것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김영롱 앵커가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네. 김영롱 앵커가 방송 전에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브렉시트 당시에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었지만 한 10일 만에 다시 회복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김영롱 앵커의 빈자리를 제가 좀 채웠고요. 그리고 너무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네. 지금 당장은 시장이나 뭐 어떤 경제 상황에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만큼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희가 좀 챙겨갔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좀 평가를 내려주세요. 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각오하자. 저는 이제 변호사님은요? 샀던 주식을 팔았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네. 지금 트럼프가 된 상황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많은 네. 투자가들이 지금 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안해서 많이들 이렇게 싱숭생숭 하시겠지만 이게 곧 정리가 되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편 마음이 조금 놓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이 마음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은요, 이영선 변호사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